네, 10분 안에 끝내는 중국 증시 분석 코너죠. 10미닛 차이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중국장이 휴장, 네, 이죠 단오절. 네, 반면에 또 홍콩 시장은 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중화권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주말 사이에 미, 중 간 제네바 협정에 대한 위반을 놓고 서로 또 아웅다웅 다투고 있단 말이죠. 이 영향이 지금 증시에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홍콩 증시 어땠습니까?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단오제로 인해 가지고 휴장이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홍콩장만 좀 개장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오전장부터 이제 우리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제네바 협약에 대한 이제 위반을 했다라면서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알루미늄과 철강 관련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식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제 다시 한 번 더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서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 처음에 3% 정도까지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밀렸네요. 그런데 밀렸는데 이제 오후장 지나고 나서부터 보게 된다라면 다시 또 회복이 되면서 사실상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네. 지금 현재 빅테크 중심으로 같이 밀렸었다가 다시 오후장 기준으로 말아 올렸다.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포커싱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밀렸던 이유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의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비단 트럼프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도 비아디의 가격 경쟁 관련돼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자체적으로 낙폭이 또 심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름장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여름장에 매우 약한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절적 성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름철 같은 경우 증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조정폭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작년과 그리고 이전과 다르던 점은 이제 약했을 때 기준으로 많이 주가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 네. 나온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반등을 거의 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오전장까지 낙폭이 3%, 4%까지 밀렸었다가 오후장 기준으로 샤오미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양전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모습들이 기존에 여름철에 약했던 중국 증시였는데 약간 달라졌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달라졌던 점에서는 실적 위주, 실적 중심적으로 지금 현재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여름철 증시 자체 봤을 때는 중국에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약해지는 특성에 따라 가지고 현재 중국 증시 내에서도 지금 빅테크 중심보다는 따로 개별 장세, 종목별 전략 자체가 현재 지금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소위 잘 나갔던 중국 빅테크들의 주가는 요즘에 좀 네, 힘이 빠진 모습. 맞습니다. 이란 말이죠. 아, 그게 계절적 성향과도 같이 맞닿아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네, 포인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 중국 분들이 여름에는 주식시장 별로 안 더워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보통에는 이런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봄철,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이랑 하반기 기준의 정부 정책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네. 2분기, 3분기 정도에 있는 그 여름철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이 약간 미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조금 더 흐름세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중국철 증시가 여름철은 조금 더 약해진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에 그 비수기를 지나서 이제 가을, 겨울로 가면 다시 한번 네. 예를 들면 정책 수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되니까 네. 오히려 여름이 매수의 기회,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도 해석을 네.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빅테크들의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장을 보자면 차라리 개별 기업 장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매번 새로운 기업들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밀크티 프랜차이즈 기업 미쉐빙청 소개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중국 사람들이 밀크티 되게 즐겨 먹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아메리카노나 커피를 좀 즐겨 먹듯이 네. 이제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밀크티를 좀 주로 먹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를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지금 힘든 상태이고 몇 년간에 있었던 좀 암울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소비 패턴 자체도 조금 더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중심으로 그리고 저가 형태 중심으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미쉐 빙청 같은 경우에는 밀크티인데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
정도 하는 이제 밀크티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 기준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상장한 이후로부터 주가가 한 120% 정도 가까이 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저렴한 저가 형태의 프랜차이즈 전략이다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저렴하냐면은 밀크티 자체가 현재 4위안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위안에서 7위안 정도라면은 이제 우리 한 돈으로 1,000원 정도 미만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가능했냐라고 보게 되면은 유통망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싸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소도시나 농촌 중심으로 지대가 좀 싼 가격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거기서 조금 많이 장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세 곳에 지금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대라든지 뭐 서울대점, 명동점이 좀 입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입점이 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된다라면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음료 판매량이 글로벌 2위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다음에 글로벌 판매량 2위인데 내수적으로 사실상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강한 상태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해외 전략까지도 이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0개, 4,000개 정도의 가량 되는 이제 가맹점들이 동남아권과 아시아권 중심으로 많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음료기 기준으로 사실상 이제 백종원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기업들을 좀 봤었을 때 지금 사실상 시장은 빅테크 중심에서 사실상 조금 약간의 빅테크 종목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별 장세로 넘어갔었을 때 그 개별 장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미쉐빙청이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네. 흐름도 보시게 된다면은 줄곧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면서 21 이평선을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 이렇게 좀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종원이랑 비교를 해주시니까 요즘 이제 국내에서는 백종원 씨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네. 시기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국내에서도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시장 자체를 재편해 버렸거든요. 네. 지금 중국도 어떻게 보면 밀크티를 가지고 이런 저가 브랜드들이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네. 주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여름에는 중국 증시가 조금 비수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 여름도 엄청 덥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에어컨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이런 시점인 건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좀 계절성 있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거리 전기에 네. 대한 투자. 네. 이 거리 전기라고 하니까 좀 낯설거든요. 네.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사실 거리 전기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제 격력 전기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격력 전기. 그쵸. 아, 그래서 중국식 발음으로. 네, 한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경력 전기라고 이제 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코드를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네. 000651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이름에 붙지나 입에 붙지나. 그래서 경력 전기, 네. 거리 전기. 그렇죠. 그래서 거리 전기라고 좀 제가 좀 명칭하면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 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이제 에어컨 시장에 대한 이제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최근 들어서 이구환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새 제품을 교환해 줬을 때 이제 이제 거리 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에 대한 이제 환급 제도를 많이 펼치다 보니까 그걸로 네. 인해 수혜주라고 여러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리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인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이전에 2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LG를 이긴 에어컨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를 이겼다고요,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LG가 사실상 좋은 브랜드로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럼요. 에어컨 시장에서 LG의 브랜드는 네. 독보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겼던 브랜드라고 하면서 그걸 토대로 마케팅해서 더욱더 성공적인 전략을 취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거리전기 같은 경우에도 LG를 좀 이겼다라고 중국 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네. 우리가 체크해볼 포인트는 오늘 중국 본토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주가 자체에 대한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줄곧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이제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여름에 대한 수혜주 이런 식으로 테마주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중국 내에서도 에어컨 업체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저 경력 전기라는 네. 곳이 에어컨 시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독보적인 1위를 네,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경쟁력, 강점 이런 네. 것들이 뭘로 꼽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 네.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니면 프리미엄화 네. 됐다라든지. 사실 가격 경쟁 관련돼 가지고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들도 물론 있겠지만 프리미엄 제품들은 사실상 외국 관련된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LG라든지 삼성 요러한 기업들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가성비 위주로 대부분에 있는 서민들에게 좀 보급하는 보급형 에어컨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지금 최근에 중국 소비 트렌드와 네. 맞닿다 보니까 그거에 힘입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중국 내 에어컨 내수 1위 경력 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텐미리 차이나 박준석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